양손에 사과를 하나씩 들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 하나 줄래? 하고 엄마가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경거리더니 왼손에 사과를 한 입 먹고 엄마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번에는 오른쪽 사과를 한 입 베어 먹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욕심이 많은 아이가 내 자식인가? 싶은 엄마가 할 말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잠시 뒤 아이가 왼손에 사과를 내밀며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하더랍니다. 부모님들 잠깐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못된 것 아니면 제비 닮아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섣부른 판단과 행동은 아픔과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조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참 교육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며 매일이 전쟁 같다는 부모님들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지나가리 하고 막연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유아행복연구소 고선혜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려던 부모교육을 제가 온라인 전달 연수를 해볼까 합니다. 수년간 부모 코칭을 연구하고 최고의 유산에 다수의 책들을 출간하신 저자의 이성을 해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부모교육의 제목은 SRT를 유산으로 물려주자입니다. 최고의 유산입니다. SRT? KTX와 맞먹는다는 그 기차 말인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사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고선혜 강사님이신데요. 유아의 행복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부모 코칭 지도자이시며 위대한 유산의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시고 현재 부모교육 강사, 교사교육, 원장교육 그 외 다수의 활동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 배워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랑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죠? 들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SRT, 자존감, 독서, 감사, 셀프 이스템의 S, 독서 리딩의 R, 감사 댄스의 T, 그래서 SRT.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자존감과 독서와 감사라고 하네요. 자존감, 독서, 감사. 말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물려주지? 자, 첫 번째 유산인 자존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자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자존심과 자존감. 글자 하나 차이인데 뜻이 같을까요? 자존심은 어떤 것이고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자존심은 밖을 보는 눈,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 내가 이렇게 입고 가도 될까? 내 머리 이렇게 해도 될까?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주변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신을 조심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자존심이고요. 나야 너 어때? 난데 이게 나지 뭐 하면서 자신있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자존감이죠. 자존감은 내 안에 나를 보는 눈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확실히 아셨나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못해, 이럴 때 어떻게 해,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 이러면서 앙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렇지 내가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도전하면서 용기를 내면서 나를 인정하고 나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 중심의 삶이 아닌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판단, 감정 등 모든 것에 영향을 주죠. 정신 건강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내 아이도 자존감이 낮을까?
걱정되시죠? 맞습니다. 내 아이의 자존감,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하네요. 부모의 아동기 양육 경험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100% 지대한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밥 먹는 식습관을 닮아가고요. 부모의 걸음걸이, 말투까지도 닮아가잖아요. 너 누구 자식이구나 하고 저희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네 목소리를 들으니 누구 자식이 분명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린 시기부터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모방되어지기 때문에 유아기의 경험은, 유아기의 성장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존감 또한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고 하네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존감부터 점검하고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는 놀이라든가 노력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는 사랑을 많이 나누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받고 있으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친구가 날 좋아하는데 못할 말이 뭐 있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인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니까, 너라서, 네가 해냈구나, 이런 인정을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죠. 아버님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니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거지. 오늘 반찬 유난히 맛있다. 이런 인정이 부모님들을, 어머니를 최고의 요리사로 만드는 거 아시죠? 세 번째로는 긍정입니다. 맞아. 그렇지. 옳지. 이런 것과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너 왜 그렇게 못했어? 그거 안 돼. 그게 아니라, 그거 해보고 싶어? 네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구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 좋아. 같이 하자. 이런 긍정의 말들을 몸에 지니고 계시면은 아이의 자존감과 부모님의 자존감이 함께 높아지면서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이 100%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항상 그 생각은 하게 되는데 실천이 잘 안 돼.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에서 한두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랑놀이 1탄, 뽀뽀 주사위 놀이입니다. 집에 주사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면 그냥 숫자 카드 뽑기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4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해서 주사위 숫자 나온 만큼 뽀뽀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뽀뽀를 4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션은 수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엉덩이 치기. 그래서 주사위 숫자 나온 만큼 2번이 나왔으면 엉덩이 2번 척척 치는. 이럴 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뽀뽀하는 것, 엉덩이 치는 것 중요하지만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사랑의 눈빛이겠죠. 아이들은 정말 감각이 예민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풍겨 나오는 그런 정서를 아이들이 예민하게 잊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뽀뽀할 때도 머리부터 안나부터 열까지 사랑스러워, 그런 마음 아시죠? 그렇게 게임에 임하시는 겁니다. 주사위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해서 미션 정하시고 던진 숫자만큼 아이들하고 안아주기, 뽀뽀하기, 엉덩이 두드리기, 안마하기, 코 맞추기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사랑놀이 2탄, 이름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지나칠 때마다 아이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아니, 아이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서로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남편의 이름을 누구씨, 누구씨, 누구씨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는데요.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이름표를 가슴이나 어깨나 자기가 붙이고 싶은 부위에 붙여주면서 이름을 부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였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저도 바쁘니까 아이들에게 빨리빨리를 수도 없이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지 않는다던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저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저학년 때부터 1, 2학년 때부터 아이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요. 엄마가 부르면 반드시 네 엄마 하면서 달려와서 엄마랑 눈 맞춰주기. 제가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총각이 다 된 저희 아들이 엄청 살가워요. 지금도 엄마가 부르면 네 엄마 하면서 쪼르르 엄마 앞으로 달려온답니다. 그리고는 다정하게 웃어주죠. 어머니들 아이에게도 사랑스럽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눈맞춤 하시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님들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그리고 가끔가다 잉크도 총각 때 하시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어머니들 아시죠? 다른 사람 앞에 애교 부리지 말고 우리 가족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교를 방출하는, 그렇게 하시면은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데 자존감 그거 왜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아이들은 스티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티커 책에다만 붙이는 거냐? 아니죠. 얼굴에 붙이셔도 되고요. 옷에 붙이셔도 되고요. 손등에 붙이셔도 됩니다. 손등에 붙이고 누구야 하면서 스티커 붙인 부위에 뽀뽀라도 한번 해주시거나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거나 그러면서 한번 싱긋 웃어주는 것. 이런 행동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위한 놀이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들 오늘부터 자주자주 해봐주세요. 두 번째 유산으로는 독서입니다. 변화를 꿈꾸는 자에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은 독서라고 유명한 성현들이 말씀하셨죠. 값비싼 보석이나 옷을 걸치는 것은 순간이지만 독서는 마음의 양식으로 우리들의 몸속에 스며들어서 영원한 내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서로 유명하신 분들 또 이렇게 독서로 자기 자신을 수양하면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에디슨, 나폴레옹. 세종대왕은 백독백습이라고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를 즐겨 하셨대요. 같은 책이라도 한 번 읽을 때와 하고 두 번 다시 읽어볼 때 여러 번 읽으면서 작가의 심정을 읽는 시점과 또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달리 느끼기도 하셔서 여러 학자들과 경연하시는 것도 즐겨 하셨다고 해요. 이분은 책 속에서 지혜를 얻고 당신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책 속에서 간접 경험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집회에도 나와 있을 만큼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의 교육 철학이 뭡니까? 경험을 확장하는 교육이잖아요. 뭐든지 해봐야 된다, 경험해봐야 된다. 그런데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책 속에서 찾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서의 힘을 믿었던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시죠. 그래서 훌륭한 아들들을 태어나게 해서 이 나라의 전 세계에 발전에 이바지 되신 분들, 에디슨의 어머니, 처칠의 어머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에디슨은 학교도 못 다닐 만큼 정말 ADHD인가 싶을 만큼 정말 말썽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어머니는 내 아들은 조금 다를 뿐이야 하면서 에디슨에게 맞는 교육을 직접 하셨죠. 에디슨의 어머니께서는 책을 늘 가까이 두셔서 질문이 엄청 많고 혹시 많은 에디슨 선생님이 물을 때마다 대답을 해주시곤 했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못하겠으면 같이 책을 찾아보자, 같이 읽어보자, 이런 생활 습관이 전기를 발명하게 된 에디슨을 낳게 된 거죠. 어머니들 독서하는 습관 힘드시죠. 그렇지만 내 자식이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내 자식을 위해서 100만 원 투자하는 것,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책 읽는 습관을 갖춰주는 것, 그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유아기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애 중 가장 강한 시기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스승은 부모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책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난 잘 안 돼, 작심삼일이야 이러시는 분들,
21일 독서법이라는 이 강사의 말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조건 책을 사셔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책을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된답니다. 세 번째로는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책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대요. 책만 읽으면 잠이 와. 자장가인데 어떻게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책을 자장가 삼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늘 손에 책을 들고 두 줄 읽다가 잠드시는 모습도 아이에게 어느 사이인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책 읽는 습관이 아이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시죠? 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독서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책을 가까이 두고 읽기, 책에다 흔적 남기기, 끄적끄적 이 말 내가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우리 그런 거 예전에 연애할 때 많이 했잖아요. 또 연애편지 쓸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되살리기. 그런데 어려운 책, 절대사절, 쉬운 책, 나는 인테리어에 관심 있어 그러면 인테리어 책, 나는 패션에 관심 있어 그러면 패션 책, 나는 만화 좋아해 그러면 만화책. 쉬운 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독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책이랑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책과 친해지기 꿀팁 또 한 가지는 서점 나들이를 정기적으로 하라. 우리 동네에는 작은 책방밖에 없는데 어때요? 작은 책방 가시면 되죠. 그래서 문방구 가듯이 슈퍼 가듯이 서점 나들이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저도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잊지 않았던 것, 항상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는 거였습니다. 식장 갈 일도 많고 어디 경조사 주말이면 더 바빠지죠. 그렇지만 1시간 먼저 출발해서 저희가 금방 도서관에를 꼭 들려서 갔어요. 그런데 도서관만 갔느냐? 도서관 뒤에 항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구점까지 들려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는 것도 재밌었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 이후에 문구점에서 자기가 사고 싶었던 소소한 아이템들을 사는 그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들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에서 책 많이 읽는 가족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와서 저희 집 앞에 명패를 붙여주신 적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요즘에 이제 여행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그때 읽었던 책들 그리고 독서 습관이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개인적인 저의 경험이 부모님들께도 적용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책 읽어주기를 습관하시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저희 유치원에서 수요일마다 도서 제출하는 거 아시죠? 저희 선생님들도 읽어주고요. 저도 읽어주고요. 저희가 이야기 할머니 또 어머니 선생님들 모셔다가 책 읽어주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가는 책 이거 책도 낡았네 그런 생각 마시고 네가 이걸 빌려왔어? 그럼 엄마랑 같이 보자. 오늘은 아빠랑 같이 볼까? 어제 읽었던 책 다시 한번 봐볼까? 세종대왕처럼 100번은 못 읽어도 2번, 3번 일주일 동안 들려가는 거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2-3번은 보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해봅니다. 그리고 거실만이 아니라 그냥 방 하나를 책 읽는 방으로 일정한 아니면 어때요? 방 한쪽이라든가 거실 한쪽을 일정하게 책 읽는 장소로 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추천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엄마도 책 한 권 들고 오고 아빠도 책 한 권 들고 오고 아니면 형이 동생에게 아니면 동생이 오빠에게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책이랑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 세 번째 유산은 감사입니다. 나는 감사한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분이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감사하다 보면은 표정이 좋아지고 표정이 좋아지면은 저절로 예쁘다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감사 근육이라는 게 있대요. 감사 근육이 만들어져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다른 사람들보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해지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감사가 어딨어.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시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감사.
코로나 시기에 우리 가족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한 것에 감사. 그럼에도 감사.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 어디다 맡길까 걱정했는데 유치원에서 돌봄 교실 하시고, 돌봄 교실만 해서 또 도시락 싸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유치원에서 급식까지 다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저께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과 이제 교사회의를 해요. 저희가 수시로 교사회의를 할 때 월요일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주말 지낸 이야기를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일상을 이해하고 서로 동료 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닥여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동료애를 높이는 좋은 길이겠다 싶어서 저희도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가 돼서 주변에 직장을 잃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있고, 또 직장이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직장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그 말을 해준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영재 유치원이 이렇게 화목하구나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아이들이 나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언제 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를 하다 보면 일상이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일상의 행복을 찾는 감사. 부모님들 것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버님 것, 어머님 것, 우리 영재 아이들 것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 오늘 건강하게 왔구나.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어젯밤에 오줌 싸지 않고 잘 일어났어. 감사해. 이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예쁘게 웃으며 일어났네. 감사해. 오늘 아침에 유난히 밥을 잘 먹는걸. 정말 감사해. 엄마 계란말이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여보 오늘 아침 해장국 최고였어. 진짜 최고야. 감사해. 이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감사해. 오늘은 바깥놀이 할 수 있겠네. 신난다. 감사해. 일상에 감사할 것들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아이와 함께하는 감사놀이를 준비했습니다. 1탄 아이와 함께하는 감사놀이 1탄은 감사탑 쌓기입니다. 이것도 돈 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뿅뿅뿅 솟아납니다. 자, 먼저 아이와 가족, 엄마, 아빠, 아니면 아빠가 출근하셨으면 엄마랑 둘이서 손등을 손 위로 손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탑을 쌓아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손을 놓은 사람이 손을 빼내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서로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오늘 아침 신발 너 혼자서 신어준 거 진짜 감사해. 야 오늘 아침에 누가 이렇게 젓가락을 놔놨지? 정말 감사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보 어제 치킨 한 마리 사온 거 진짜 맛있더라. 오늘 아침에도 생각났어. 정말 감사해. 앞으로도 부탁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 탑쌓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놀이 감사 손가락 놀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스티커를 좋아한다고. 이번에도 감사의 이야기를 수시로 하는데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손등에, 이마에, 볼에, 입술에도 장난스럽게 콧등에도 엉덩이에도 붙여주면서 아이에게도 엄마가 스티커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을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머리가 길어서 예뻐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머니 평생 머리 못 자르시겠네요. 그렇지만 감사의 표현을 좋아하시는 거죠. 아이가 감사의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들의 시범이 중요합니다. 여보, 어쩌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 일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벌떡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느라고 애써주는 거 고마워. 감사해. 이런 표현을 하는 아이가 잠자면서도 꿈결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잠꼬대도 엄마 감사해요. 예쁘게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유치원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예쁜 신발 사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아침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표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스티커 집에 많이 사두세요. 그리고 정말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해서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보, 오늘 또 씩씩하게 일하고 왔어?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힘든 데 생각하지 않고 퇴근하니 정말 감사하네 하면서 들어오는 남편의 입에다 스티커 하나 쫙 붙이고 나서 뽀뽀 한 번.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의 표정이 어떨까요?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아이도 아빠 품으로 달려들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의 풍경이 자존감 높은 아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 교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느낌 모아라는 이 챕터는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유치원에서 부모 교육을 할 때 옆에 짝꿍하고 한 장씩 나눠 가지고 부모 교육을 하고 나서 자기의 느낌을 동그라미 쳐보고 그리고 짝꿍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나는 사실 책 좋아하는데 애기 키우면서 한 번도 못 읽어봤어. 어때요? 이런 얘기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자신 있는 어머니 아니면 수줍은 어머니 몇 분 나오셔서 부모 교육의 수호감이 어떠신지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들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담임선생님, 원장님, 문감님이 친구가 되어서 아니면은 사랑하는 멘토가 되어서 아니면은 동생이 되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창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어머니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사서 가방에 넣고 옆에다 둬야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들 코로나 시기에 외출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집콕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영재 유치원에서 책을 샀습니다. 이 강사님이 심혈을 기울여 고선의 강사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유산 댓글 달아주시는 부모님들께 쏩니다. 몇 분만 뽑아서 드리냐? 절대 아니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최고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 높은 아이, 행복함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